안녕하세요, 그린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9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요즘은 이제 날씨가 많이 이렇게 내려갔죠. 올 여름 한참 많이 더웠었는데 한 9월 5일에서 한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기온이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. 오늘 9월 22일인데 저희 지방 기준으로 오늘 아침 기온이 17도 그 정도까지 내려갔고, 낮 기온도 요새는 이제 20도 후반, 27도, 5도 이제 그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텃밭에서 자두나무 키우는 거, 그 가을 전정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그거 하고, 또 나무 한 나무에다가 접목을 한 그 자두나무가 있어요.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죠. 그 자두나무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. 자, 여러분, 그린비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죠. 뭐 영상이 좋든 안 좋든 좋아요 누르는 것은 이 단미 자두농원 응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, 여러분 또 구독 많이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화면 전환을 해서 과수원에 있는 자두나무 각 품종별로 어떻게 또 이 잔가지들 또 도장지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거 하고, 텃밭에 있는 자두나무 그 도장지가 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8월 22일, 8월 23일이 처서입니다. 24절기 중에 그때쯤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 드는데, 이 후무사 자두하고 대석하고 또 추위자두하고 올라온 도장지 개수들이 확연하게 달라요. 지금 보시면은 이건 물론 여름에 여름 전정을 해가지고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, 후무사 자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을 전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정도 되면은 뭐 햇빛도 잘 들어가고 그렇겠죠. 근데 이쪽에 와서 대석 자두를 보시면은, 대석도 여름에 하계 전지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도장지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, 이 도장지 올라온 것들 그래도 햇빛은 좀 들어갈 수 있을 정도,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, 좀 굵은 가지들, 도장지들 그런 것만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. 보통 쳐서 지나면은 이제 나무가 목질화가 돼가지고 이제 가을 전정을 9월 초쯤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, 날씨 기온이 변하다 보니까 뭐 9월 달에도 처서가 지났는데도 나무가 계속 이렇게 끝부분이 자랍니다. 이렇게 자랄 때 이 가을 전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나무 자라는 대로 또 영양분이 또 더 가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, 제가 판단을 해볼 때에는 한 9월 15일에서 한 10월 10일 전, 그때까지만 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하는 방법으로는 뭐 바람만 들어가게끔, 그리고 햇빛만 들어가게끔. 바람은 뭐 잘 들어가겠죠.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서 내년에 열매를 달 결과지에 있는 꽃눈들이 튼실하게끔 햇빛을 받아서 튼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을 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덕시설에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름에도 계속 관리를 해주고 해가지고 조금 뭐 도장지들이 조금 없는데, 도장지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도장지가 아니에요. 이게 가는 가지들,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봤을 때 새끼손가락보다
굵은 가지들, 그런 가지들이 도장지라고 보시면 되는데, 위로 올라온다고 다 도장지는 아니고 또 결과지로 쓸 것들은 결과지로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. 추위도 한 3번 정도는 제가 하계 전지를 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. 추위 같은 경우는 조금 가을 전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햇빛 들어가고 하는 데는 크게 제가 볼 때 무리는 없어요. 이 덕시설에 있는 그런 자두나무들은 아직 뭐 그렇게 심하게 꽉 우거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요것도 저희는 추석 이제 10월 초죠. 추석 때 그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전부 다 잘라내진 않고 좀 굵은 거 위주로 해서 좀 잘라내고 겨울에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후무사 자두골인데, 후무사 자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심하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좀 없죠. 자,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두둑에다 심어 놓은 저쪽 후무사하고 대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 대석 자두입니다. 이것은 개심 자연형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 원형에 맞게 가지를 벌려서 그렇게 수영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서 좀 올라온 것들 있죠. 그런 것들 햇빛 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제거를 해주고,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1년차 2년차 텃밭 자두나무 전지하면서 다 보여드렸던 그 나무들인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지금 너무 많이 컸죠. 이렇게 많이 크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, 나중에.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햇빛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, 또 눕힐 거, 나무 눕힐 부분 눕히고, 내년 겨울에 동계전지를 하면서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너무 끝으로 올라갔으면은 저 끝부분은 끝마금 처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매년 다시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키울 거고, 너무 위에까지 자라게 되면은 키우기가 힘들고 또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자, 여기 두둑에 있는 자두나무 이런 거 안에 보시면은 좀 복잡하죠. 이런 데서는 좀 그 전지를 해서 햇빛이 좀 더 잘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 나무는 대석이고 이 나무는 후무사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저쪽으로 가가지고 나무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신비복숭아 나무입니다. 그리고 여기 2개는 써니킨. 올해 새가 다 쪼실라 가지고 수확을 못했습니다. 자, 예전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나무를 보여드렸던 그 자두나무인데,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왕자두에다가 피자두, 또 알프스 왕자, 조화, 그 3가지 품종을 이쪽 밑둥 쪽에다 접목을 했던 나무입니다. 근데 작년에 조금 달렸었고 올해도 수확을 조금 했는데 품종을 달리하다 보니까 각 자두별 특성에 따라서, 예를 들어서 왕자두 같은 경우 열과가 심한데 다른 자두가 왕자두의 그 열과를 좀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, 왕자두 같은 경우는 달리면은 전부 다 열과가 생기고, 또 알프스 왕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리지도 않고, 또 피자두도 마찬가지고 조화도 마찬가지고, 조화도 달려도 이 조화 익을 때쯤 다른 과일이 또 안 익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서로 나무가 서로 커버를 하면서 그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나무 자체에서 수확을 하지를 못합니다. 그러면은 아무 그 키우는 의미가 없겠죠.
그래서 올해 이거를 다 절단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접목을 한 부분이 이쪽 부분, 그리고 나무 하나는, 주지 하나는 왕자두고 알프스 왕자고 좋아한데, 접목을 한 이쯤에서 접목을 했었어요. 표시가 나는데, 이쯤에서 표시가 나는데 이쪽 부위를 절단을 할 생각입니다. 이 절단은 지금 하게 되면은 너무 수세가 약해지고, 그래서 이 중간쯤 한번 지금 잘라주고, 또 내년 2월 달에 전지를 하면서 여기를 다 절단을 해서 키울 생각입니다. 내년 2월 달에 그냥 한 번에 잘라버리면은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 정도 한번 잘라주고, 내년 2월 달에 잘라서 새로 받는 그 나무는 왕자도가 되겠죠.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키워보려고 합니다. 나무 하나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번 수확을 해보려고 했는데, 서로 이 익는 시기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. 이쪽 옆에 있는 왕자두 같은 경우는, 그쪽에는 피자두가 한 2가지 정도 그 접목을 해놨는데, 거기는 이제 왕자두가 많다 보니까 피자두 몇 개 열려도 그것은 수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,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를 다 다르게 각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수확 자체가 안 돼서 내년에 한번 절단을 하려고 합니다. 절단할 때 다시 한번 또 영상 찍기로 하고요. 오늘은 가을 전정하는 거 시기 9월 한 15일부터 10월 10일 이전에 가을 전정하는 거, 그리고 가을 전정하시고서 감사 비료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. 그거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. 끝까지 봐주셨다면은 다시 한번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